자, 코인 모으기에 대한 얘기를 우리 김은영 아이오님과 오늘 또 할 거예요. 코인 모으기, 정말 우리는 코인을 통해서 부자가 되려고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코인의 숫자를 모아가야 돼.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소를 키워서 소를 숫자를 늘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코인을 늘려갈 건데, 이거를 안타깝다고 느꼈던 게, 코인 모으기 하자라고 앞에서 강사들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도대체 코인 모으기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아무리 코인 모으자고 해도 도대체 뭔 소리야 하고 해서 이거를 한번 시작하는 게 어렵다는 걸 알고, 우리 김은영 아이오님이 코인 모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자세하게 알려드릴 건데, 이거를 반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한 명으로 멈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한테 전달하고 전달하시는 신규가 매일매일 생기시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우리랑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그 눈높이에 맞춰드릴 거기 때문에, 나는 왜 저걸 아는데 맨날 저거를 반복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기초가 중요하거든요. 그 기초를 다시 익히고 다시 익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인 모으기에 정말 대가 우리 김은영 아이오님 큰 박수로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영입니다. 힘이 나네요. 코인 모으기 대가가 되려고 합니다. 이 세계는요, 꼭 배우고 아셔야 돼요. 제가 코인 모으기를 처음에는 모르고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가치가 얼마나 더 높은지를 알게 됐는데, 제가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실행하시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그 왜 실행을 안 하시나 물어봤더니 어떻게 하는지 모르신대요. 어디서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봤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개념은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코인 모으기는요, 코인 개수 늘리기는 코인 마켓에서 합니다. 코인 마켓은 선물 방에 있는 일부예요. 선물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달러 마켓, 코인 마켓 이렇게 나뉘어요. 우리나라는 선물 거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행성이어서. 그래서 선물 거래에 코인 모으기를 하려면 해외 거래소를 사용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를 사용하려면 바로 돈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코인을 거래하거나 구매하거나 테더를 구매해서 해외 거래소로 옮겨서 거기서 거래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달러는 움직임이 크지 않아요. 많이 올라도 50원, 100원 이상 오른 적 잘 못 봤어요. 근데 코인은 한번 상승하면 3배, 4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물론 떨어지면 마음 아프지만 그게 있어요. 저번에 수요일날 고모님 강의 혹시 들으셨나요? 줌 강의? 그때 공부 열심히 하자, 부자 되자, 50억 부자 되자 그 말씀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락장이 맞지만 왜 놀라냐고 하셨어요. 저 되게 큰 용기를 얻었거든요. 맞아요. 예전에 저 처음 왔을 때 480원이었어요 리플이. 근데 지금 3,000원, 4,000원이 넘어갔어요. 사실은 하락했지만 아직 3,000원이 넘어요. 아직 엄청 큰 금액이거든요. 옛날처럼 막 480원, 670원도 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큰 충격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고, 큰 하락을 했지만 괜찮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제가 표로 이거를 나중에 제가 다 우리 굴메이반에 올려드릴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저는 느리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누가 알려주면 자꾸 집에 가서 혼자 하려면 안 돼요. 이거 보고 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 쭉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업비트에서 코인을 구매해서 바이낸스로 보내요. 저는 이제 바이낸스 기준으로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 프로그램에 있는 코인이 다 바이낸스 기준이어서 바이원, 셀원 찾을 때 좀 편리해요. 그래서 바이원에서 바이낸스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리플로 저는 송금해요. 트론도 괜찮아요. 트론도 수수료가 싸고 빨라요. 근데 트론은 리플하고 좀 다른 방법으로 해도 좀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리플로 저는 전송을 하는 편이고, 리플 위주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비트를
모으기 해도요 리플로 전송해서 거기서 비트를 사서 코인 방으로 보내요. 이 얘기 이해되세요? 제가 비트 모으기를 코인 마켓에서 할 거예요. 근데 비트를 사서 보내면 시간도 느리고요. 이렇게 비싸요. 0.005 비트 보내는데 7만 원이래요. 그럼 0.01 비트 보내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저는 리플은 0.4 XRP예요. 100개를 보내도 1000개를 보내도 10,000개를 보내도. 그러니까 리플로 교환하거나 트론으로 사셔서 해외 거래소 현물에서 다시 비트를 구매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제일 싸고 제일 빨라요. 그래서 리플 하는 거예요. 트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리플을 모으는 이유예요. 가상화폐가 진짜 공식화폐로 많은 나라들이 지정되면요. 거기서 쓰이는 수수료가 리플이에요. 그래서 리플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빠르고 정확하니까. 그러면 원화 송금은 바로 안 됩니다. 코인을 구매하시거나 달러를 구매하세요. 근데 달러는 수수료가 빵입니다. 그거 알고 계셨어요? 달러로 넘기셔도 됩니다. 수수료가 없어요. 근데 제가 달러로 잘 안 넘겨요.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마음이 급해갖고 리플을 대부분 이용하고요. 순서를 보시면 업비트에서 리플을 구매하고 업비트에서 바이낸스 리플을 송금하고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다시 리플을 팔면 달러 마켓으로 보내시는 거고요. 리플 그대로 코인 마켓으로 트랜스퍼 방을 바꾸시면 코인 마켓에 리플이 가는 거예요. 자, 그 순서대로 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저 이것도 몰랐어요. 업비트를 처음 가입하시잖아요. 코인 거래 시작하셔서 그럼 72시간 내에 입출금이 안 돼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만약에 업비트에 100만 원을 넣었어요. 여기서 거래는 가능하지만 출금 안 돼요. 24시간 동안. 근데 만약에 업비트에 100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100만 원을 다시 넣고 100만 원을 보내는 건 가능해요. 원래 있던 돈 100만 원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저도 잘 몰랐어요. 내가 돈을 넣었는데 왜 출금이 안 돼요?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업비트는 이렇게 혹시 뭐를 사기를 위해서 코인 사기 많았잖아요. 그간에. 그래서 아마 24시간 묶어놓는 것 같아요. 나라에서. 그거 주의하시고 거래하시면 되고 그리고 리플을 구매하셔갖고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처음에 여기는 바이낸스에 있는 지갑이에요. 1번 원래 가셔갖고 그 다음에 2번은 에디드 펀즈를 누르세요. 이거 해석해서 보지 마시고요. 그냥 눈으로 사진처럼 ADD 여기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익히세요. 이거 스펠링 검사 안 하고 눈에 익으면 금방 돼요. 기능입니다. 거래소 사용법은. 그리고 디파짓 클립토 세 번째로 가세요. 디파짓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업비트에서 보내서 바이낸스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디파짓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걸로 보낼 건지 뭐 USDT로 할 건지 리플로 할 건지를 검색해요. 저는 리플로 할 거니까 XRP를 쳤어요. 그러면 네트워크가 나와요. 어떤 거냐? 다른 거 되게 복잡한 거 많은데 그냥 우리는 항상 이걸로 하셔야 돼요. 꼭 XRP 레저로 클릭을 하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딱 가시면 내 고유의 리플 받는 주소가 나와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바이낸스에 내가 받는 리플 주소가 나와요. 그리고 QR코드도 나와요. QR코드는 어떨 때 좋으냐면 옆에 계신 분이 나한테 줄 때 그냥 QR 보내주시면 주소가 바로 입력돼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어드레스, 주소, 영어 대문자, 소문자, 숫자의 조합이 있거든요. 그걸 카피하셔서 업비트에 넣으셔야죠. 주소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리플만 태그가 있어요. 태그는 숫자예요. 숫자를 카피하셔갖고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자, 다시 업비트에서 왔어요. 업비트는 그럼 입출금 가셔요. 바이낸스 그 창을 열어 놓으시는 거예요. 주소 창을 열어 놓으시고 다시 업비트를 가셔서 입출금해서 우리가 보내는 거니까 출금이죠. 출금하고 일반 출금하시고 그 다음 리플로 할 거니까 리플 선택하시고 수량 넣으세요. 그리고 늘 100개, 1000개, 10,000개도 0.4 XRP예요. 확인 누르시고 그리고 바이낸스인 아까 그 주소 있죠. 그
디파짓 어드레스를 업비트 출금하기 주소에 입력시켜요. 그리고 XRP 태그 숫자를 업비트에 있는 태그 데스티네이션 태그에 입력시키세요. 그리고 출금 신청을 누르세요. 그러면 3분에서 5분 정도 지나면 입금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 게 뭐냐면 트래블 룰이라는 게 있어요. 트래블 룰. 자, 이거는 좀 제 넘어갈게요. 트래블 룰은 뭐냐면요. 제가 이거는 다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우리 방에 순서대로 하는 거. 트래블 룰이 우리나라는 100만 원 이상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단 타인 거는 받지 못해요. 타인에 대한 그 리플을 100만 원 이상 받으실 거면 내 해외 거래소에서 받으셔서 내 해외 거래소에서 내 업비트나 내 빗썸으로 보내시면 그것도 트래블 룰에 걸리지만 바로 본인 확인이 되면 바로 입금돼요. 근데 만약에 본사에서 출금을 했어요, 리플을. 근데 그 101만 원이에요. 내 업비트로 바로 보내시잖아요. 그럼 트래블을 걸려서 제가 한번 걸려봤거든요. 리플이 갑자기 올라갔고 생각 없이 예전처럼 출금을 했다가 생각 없이 보냈는데 트래블 걸렸어요. 3주 걸렸어요. 3주. 그리고 자료를 이제 다 캡처해서 보냈잖아요. 근데 요즘 기술이 좋아서 포토샵 이런 걸로 막 조작하니까 동영상으로 로그인부터 출금까지 전부 다 찍어서 다시 보내고 이렇게 엄청 여러 번 작업을 해서 보냈고 한 달 걸렸어요. 그래서 절대 안 그래요. 그래서 늘 해외 거래소로 보내요. 제가 만약에 우정택 아이오님한테 100만 원 넘는 리플을 막 1000개를 보내요. 그러면 업비트에서 업비트는 가능해요.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바이낸스 가능하고 해외 거래소에서는 다 가능해요. 내가 내 거에 OKX로 보내도 되고 바이낸스로 보내도 되고 우정택 아이오님한테 보내도 되지만 입금할 때, 그러니까 다시 한국 거래소로 입금할 땐요, 내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로 입금하셔야 돼요. 우정택 아이오님이 그냥 국내 거래소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게 트래블 룰에 걸리는 거예요. 내 것끼리는 걸리지만 바로 풀 수 있어요. 그걸 유의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수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회사 대표님이 이제 구독을 하셔갖고 저한테 그때 한번 돌멩이 방에 1000% 넘는 수익 한번 올리신 적 있잖아요. 그분 어떻게 된 거냐면 연습한다고 1000개를 옮기셨어요. 그리고 제가 다 넣으신대요. 안 됩니다. 연습할 때 다 넣으시면 안 됩니다. 20%, 30%만 진입하세요. 그래서 300개를 진입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그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어요. 바이낸스. 그래서 한 석 달 만에 본사에 한번 오셔갖고 이거 풀어달라고 해서 풀었거든요. 보니까 0.5달러인가에 사셔갖고 막 올랐잖아. 1000%가 된 거예요. 2배수밖에 안 썼는데. 근데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하고 뭘 얘기하셨냐면 존버한대요. 선물방에서. 선물방에서? 네. 왜 존버를 선물방에서 하세요? 이렇게 낮을 때 사놓고 어차피 오른다니까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3년, 5년. 안 됩니다 했어요. 왜냐하면 선물에는요, 수수료 말고 하루에 3번 펀딩피가 나가요. 펀딩피가 금액이 크잖아요? 그럼 많이 나가요. 그거 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거 얼마 되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많아요, 커요 그랬죠. 얼마나 넣으실 거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시도는 해보십시오. 그러고 우리 얼마 전에 그 최저가에 다 걸어드렸거든요. 어떻게 하나는 잡혔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분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펀딩피를 내는 게 맞나? 아니면 150억에 1억 내는 게 싼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는 전문가한테 저도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선물방에서 존버가 의미가 있나? 아닌 것 같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코인 마켓방에 돈 옮기는 거 다 가능하시겠어요? 저는 이거를 못 하신다고 생각을 못 했어요. 트레이딩을 배울 때 제일 먼저 차트 보는 걸 배우시는 게 아니라 거래소 사용법을 배우셔야 돼요. 제가 맨 앞에 표에서 뭘 말씀드렸냐면 이 표를 보여드렸잖아요. 저는 코인 마켓에서 그러니까 방향을 잘못 잡으면 달러 마켓방에서 원래 방향대로 잡아요.
그러니까 거래소를 잘 이용하면 손해가 적게 운영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락장이잖아요. 그러면 달러 마켓에서 숏 잡으면 돼요. 그리고 달러를 벌어요. 물론 코인 마켓에서 버는 것보다는 적지만 여튼 여기서도 수익을 내는 거예요. OKX처럼 코인 하나를 양방향으로 하는 거 제가 해봤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양방향하면 하나는 플러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 양쪽 다 마이너스가 돼요. 초보는 전장하지 않고요. 저는 차라리 달러 마켓방, 코인 마켓방을 잘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직 거래소 사용이 어색하고 어렵고 TP, SL이 뭔지 모르시면 지금은 코인 마켓 배우는 것보다 거래소 사용법을 먼저 익히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거래소 사용법은 기능이에요. 기술이 아니에요. 몇 번 해보시면 금세 배워요. 영어라 몰라요? 저도 영어 몰라요. 지금 2년 넘게 하니까 저게 저거구나 알지 스펠링 쓰라고 그러면 못 쓸 수도 있거든요. 그냥 그 영어 모양으로 가서 배우시는 거예요. 진짜 저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제일 먼저예요. 자, 이 대하락장이 며칠 전에 왔고 지금도 있어요. 근데 보내는 거, 받는 거가 익숙하지 않아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는데 대응 못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빨리빨리 밤에 이걸 새벽에 해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못하고 내가 하려니까 이 대응이 안 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응할 돈이 엄청 많았는데 하는 사이에 끝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래소 사용법을 먼저 배우시는 게 제일 먼저고요. 돈 보내는 거 받는 것도 해보시고 그리고 그게 있어요. 그 트론으로 보냈을 때는요 한 단계 더 있어요. 네트워크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그냥 리플처럼 그냥 리플렛 선택하고 보내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또 메뉴가 뜨거든요. 달러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어떤 네트워크 선택하는지 이런 것도 한 번씩 해보시면 기억하실 수 있거든요. 그거 먼저 반드시 익히시고 그 다음에 코인 모으기를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차트를 열고 코인 모으기 하는 방법들을 말씀드릴 거거든요. 코인 모으기는요, 저는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매일 조금씩 숙제처럼 하시면 돼요. 트레이딩은 기술이에요. 차트 보는 기술, 눈, 손의 빠름, 뭐 이런 거 다 영향이 있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나서 과거에 그때 알았더라면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많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특히 거래하면서 그렇게 할 걸, 그때 팔 걸, 그때 살 걸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리고 먼저 배우신 선배님들이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그 시드 분배하는 방법, 현금 꼭 보유하라고 하신 거. 현금을 내가 만약에 50% 보유하고 있었잖아요. 이 하락장에서 마지막에 딱 잡았으면 진짜 80% 돼요. 근데 막느냐고 다 써서 현금이 없어. 그래서 대응이 안 되고 청산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조금만 막으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락이 올 줄 아무도 몰랐거든요. 이 하락에 청산된 사람이 45%라고 하더라고요. 선물 거래한 사람 중에. 그러니까 나만 그런 거 아니니까 힘내시고 다시 하시면 돼요.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뭘 볼 수 있냐면요. 이 시그널이 맞았구나. 그거 보실 수 있어요. 이번에 하락장일 때 S2가 떴었어요. 저 그 S2를 봤어요. 근데 그 바로 전에 L 신호가 있어서 롱 잡았던 거예요. 근데 S2가 뜨고 마지막까지 갔을 때 제가 현물에서 체크해봤거든요. 아니 선물이죠. 어차피 숏이니까. 체크해봤더니 42.7%예요. 만약에 이 시그널을 조금 늦게 봤지만 봤다면 그 시그널대로 움직였다면 저는 세배수 쓰니까 150% 정도 되는 거였어요. 사실은. 근데 또 대응되겠지.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겠지. 저의 생각이 들어갔던 거예요. 전문가들이 아침 브리핑 할 때 거기에도 그게 명시돼 있었어요. 시그널 보고 반짝이는 시그널 보고 움직이세요. 그거는
많은 그 트레이딩을 많이 배우고 공부하지 않아도 우리 반짝이는 볼 수 있잖아요. L이구나, S구나 이런 거 보실 수 있잖아요. 진짜 요번에 또 한 번 느껴요. 아, 내 생각을 빼고 해야지. 제가 초보 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세 가지로 거래하시면 바로 돈 벌 수 있어요 얘기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이거 막 다 배우고 내 눈에 익히고 이러는데 시간이 사실 많이 걸리고요. 거래 소양법을 다 알아요. 다 알아도 손이 아직 느려요. 이 손이 빨라지는 시간도 필요하고 눈이 빨라지는 시간도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다 할 수 있어요. 자, 리플 우리가 좋아하는 리플 들어가 볼게요. 아, 칠리즈 지금 바뀌었네. 이런 변동 시그널 보시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지금 칠리즈 들어가지 마시고요. 네. 자, 자 여기서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게 초보분들한테 어쨌든 구독료를 내시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다 처음부터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돈을 버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근데 이거는 엄청난 트레이딩 기술이 있지 않아도 진짜 거래소 사용법만 할 수 있으면 거래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셔서 그래요. 그리고 내 생각을 자꾸 넣으셔서 그래요. 저도 늘 빼려고 노력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반짝이 신호. 반짝이 신호에서 주의할 건 단 한 가지예요. 횡보장에서는 진입하지 않습니다. 횡보장은 매수와 매도의 그 세력들이 싸워요. 그래서 이 시그널도 뜨고 저 시그널도 뜨고 왔다 갔다 계속하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가지 않으시는 게 맞아요. 횡보장은 어떻게 하냐면요. 1번 고야 라인 누르고 보시면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 게 횡보장이에요. 아, 나 여기 S 떴을 때 바로 들어가고 싶은데 바로 들어가셨다가 L 뜨면 또 난감하잖아요. 조금 기다리셨다가 기울기가 내 눈에 보일 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아요. 그것만 수익 내셔도 손해 안 나면 되는 거거든요. 익절원들 옳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그 큰 시련을 맞았던 게 여기 S2예요. 그리고 저는 L3를 여기서 봤어요. L3는 1, 2, 3 제일 센 게 L3고요. S1, 2, 3 제일 센 게 S3예요. 저는 L3가 떠서 좀 가겠구나 롱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진입했는데 S가 떴어요. 아, 아직 횡보니까 좀 더 있어야지 이렇게 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때 점심 먹으면서 아이고 S가 바로 떴네 우리 이런 얘기 했었어요. 저는 대응할 게 좀 있었고 대응하는 방법도 저 나름 있었기 때문에 하락하다 올라오겠지. 보세요. S2가 떴어요. L3보다는 약하잖아요. S2가. 그래서 얼마 못 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신호가 안 뜨고 하락하고 SB까지 떴어요. 이때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아마 수업하고 있거나 아니면 밥하고 있거나 이런 식의 시간이 언제 새벽 3시네요. 자고 있었네. 네. 그때는 차트를 못 볼 때였어요. 근데 하락을 계속했을 때 빨리 전환했었어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지금 하락이 계속 시작됐고요. 손해가 지금 많이 나기 시작하면 반대로 바꾸셔야 돼요. 손절은 이럴 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손절도 청산도 권장하지 않아요. 왜냐면 시드가 계속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근데 손절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방향이 바뀌고 있는데 저처럼 대응할 수 있어 이러고 냅뒀다가 손해 보는 거거든요. 잘 어렵고 트레이딩 아직 완벽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시그널 믿고 손절이라도 바꾸세요. 방향. 그리고 이 S 뜨고 SB 물량이 들어왔을 때 기울기가 생겼잖아요. 고야 라인 기울기가. 이거는 좀 오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도중에 LB도 뜨고 저희 LB 때 고야 라인까지 올라온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LB는 모두 고야 라인까지 올라오거든요. 근데 올라오지 못하고 계속 하락했어요. SB가 또 바로 떴잖아요. 계속. 이따라도 정신 차렸으면 되는데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시그널 보고 반짝이는 시그널 보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5번 셀바이. 근데 이번에 하락장에는 바이 6가 계속 바뀌었어요. 계속 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시장, 그러니까 저는 이번 시장처럼 하락장에 손해본 적이 처음이에요, 사실은. 네.
그간에 뭐 청단도 있고 처음 배울 때, 저 처음 배울 때 되게 돈이 없었거든요. 너무 다행인 거예요. 모험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더 늘 돈이 없기 때문에 요거 갖고 연습하려고. 그러면서 1000% 넘는 수익도 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보고 하면요, 되긴 돼요. 내 생각을 빼고 시그널만 믿으시면 되고, 바이 6 이런 거 바이 6에 잡으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공부할 때는 1, 2, 3에 잡으세요 했어요. 바이 1, 2, 3. 계약이 체결되면 그 거래가 체결되면 그 다음에 파는 것도 분할 매도하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처럼 변동하는 시장에서는요, 1, 2, 3, 4, 6까지 다 걸어보세요 해요. 근데 다 걸려요. 요즘은 6까지 다 걸려요. 꼭 시도해보시고 하시고요. 이번에 LBSB 이용하시는 방법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해드릴게요. 지금은 어려우실 수 있어요. 두 개는로 수익 내는 거 먼저 알려드린 거예요. L2 반짝이는 신호들, 그리고 변환하면 조금 손해봐도 바로 매도하시고 정리하시는 거, 그리고 5번, 그리고 코인 모으기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하는 방법. 저는 하이캐나시를 되게 좋아해요. 고열아이는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하이캐나시를 누르시고요. 하이캐나시는요, 방향과 추세가 정확한 거예요. 다시 꺼볼게요. 막 왔다 갔다 할 때 처음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마이너스 3%, 5%만 되면 막 어떻게 팔아야 되나 이러거든요. 근데 하이캐나시를 딱 누르면 아직 상승입니다, 아직 하락입니다를 명확하게 알려줘요. 6번이에요. 6번. 그리고 3번 볼리저 밴드를 켜요. 저는. 자, 3번 볼리저 밴드는 뭐냐면 이 곱창 모양처럼 생긴 볼리저 밴드 안에 캔들의 94%가 존재해요. 그럼 6%는 뭐냐면 이렇게 급상승 급하락하는 이런 꼬리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튼 이 볼리저 밴드 안에서 거래하면 안전한 거예요. 사고 파시는 걸 여기서 하시면.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하락해요. 하락했다가 아래를 맞고 방향을 전환해요. 그럼 다시 올라오면서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볼리저 밴드를 맞아요. 상단에 있는 볼리저 밴드를 맞잖아요. 다시 내려와요. 우리가 코인을 샀어요.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지? 그러면 볼린저 밴드나 트렌드를 켜셔서 거기에는 상단선을 보시면 아, 여기까지는 가겠구나를 아시면 돼요. 이거 언제 팔지 늘 고민하시잖아요. 그러면 볼린저 밴드나 트렌드를 켜시고 상단선까지는 가겠구나를 예상하시고 거기서 약간 밑에서 매도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보세요. 이 볼린저 밴드 이거 1시간 봉이에요. 명확하잖아요. 상승과 하락이. 근데 이건 과거니까 다 보이지 그러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저는 이 볼린저 밴드 거래할 때 제가 딱 들어갔는데 여기 만약에 로켓인데 들어갔어요. 근데 아직 상승이에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안 들어가요. 제가 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방향을 바꿀 때 들어가요. 바꿀 때 바로 들어가면 귀신이고요. 한 2개, 3개 정도까지는 봐요. 계속 하락인지 상승인지를 3시간 정도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봉부터 들어가도 요거 수익 내고 요거 수익 내고 요거 수익 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하루 1%는요 정말 다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거래사용법 1번 하시고 볼린저 밴드 하이캐나시로 모으기를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차트를 보시고 숙제처럼 매일 하세요. 그러면 1% 훨씬 넘게 벌 수 있어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몇 퍼센트 하루 벌 수 있는지. 저는 손뼉이 좀 급해요. 그래서 밑에 있는 트레이딩 뷰도 잘 이용해요. 줄 많이 걷죠? 그때 엄청 대응하느냐고 진짜. 자, 일단 다 지우겠습니다. 여기서 이걸 다 지우고 설정하는 법을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프리미엄 차트에 있는 거 보시고 시간봉을 보셔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30분봉, 15분봉을 불기를 원하시면 여기서 보시면 되는데 볼린저 밴드는 그냥 여기 있는 값을 저는 그대로 써요. 지워볼게요. 한번 지우고 다시 4 설정해볼게요. 이렇게 지우시는 거고, 자 지표에 가셔갖고요, BB를 치세요. 볼린저 밴드 이렇게 설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7일 이동수 평균선만 여기 넣어놔요. 제가 7일, 20일, 60일, 120일, 200일을 여기 다 깔아봤어요. 되게 멋있고 여러 가지 쓰면 좀 똑똑해 보이잖아요. 다 필요 없더라고요. 모으기 할 때는 7일선만 일단 넣어도 돼요. 그럼 무빙 에버리지. 그럼 맨 위에 무빙 에버리지 한번 클릭하고요. 그리고 한국어로 거리량 네, 거래량은 중요해요. 진짜 거래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가짜로 상승과 하락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꼭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볼린저 밴드 설정에 들어가셔갖고 여기 톱니바퀴 들어가면 설정이에요. 길이랑 곱은 그대로 두고 이걸 쓸 거예요. 모습은요, 중앙값을 없앨 거예요. 중앙값이 제가 보니까 21선이에요. 근데 21선 전 안 쓰니까 이거 없애요. 그리고 확인 누를게요. 그리고 이 무빙 에버리지 제가 7일선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럼 인풋의 길이를 7로 바꾸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모습에 가셔갖고 우리가 7일선이 프리미엄 차트에 하얀색이거든요. 이걸 하얀색으로 바꾸시고 조금 두껍게. 네. 그리고 확인.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여기 보시면 캔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누르시면 캔들의 여러 가지 스타일이 나와요. 한번 다 눌러보세요. 재밌어요. 되게 다른 모습으로 바뀌거든요. 저는 하이캔 하시로 바꿔요. 아까 하이캔 하시는 방향과 추세를 알려주는 보조지표라고 했잖아요.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방향과 추세가 또 명확해요. 아, 그리고 이거는 RSI예요. 이것도 설정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거 예전에 김은희 대표님이 알려주신 거 저는 이거 잘 이용해요. 왜냐하면 볼린저 밴드 과거는 볼 수 있지만 현재는 방향을 하락으로 바꾸는지 상승으로 바꾸는지 확인할 때 저는 RSI 이거 많이 보거든요. 제가 이거 없애고 설치하는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표에 가셔서 RSI를 치세요. RS 그럼 상대 강도 지수라고 나와요. 그래서 딱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값을 조정할 거예요. 톱니바퀴에 가셔갖고 인풋을 9로 바꿉니다. 그리고 모습은 이게 검은색 바탕이니까 제일 잘 보이는 게 노란색이에요. 그래도 또 노란색으로 바꿀 거고 좀 두꺼운 색으로 바꿀 겁니다. 그리고 어퍼라인, 미들라인, 로우 리밋이 있잖아요. 어퍼 리밋, 미들 리밋, 로우 리밋이 있잖아요. 이거는 색깔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색 쓰면 되고요. 값이 중요해요. 여기 어퍼 리밋은 80, 그리고 여기 55, 그리고 로어 리밋은 30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색깔은 휘황찬란하게 할 겁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색, 잘 보이는 색 쓰시면 돼요. 그리고 전 배경도 약간 회색으로 바꿔요. 잘 보이게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여기 상승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트렌드선 이용하는 거 할 때도 하단에서 매수 잡고 상단에서 매도 잡잖아요. 여기도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만약에 롱을 잡을 거면 이 밑에 있는 초록색 여기서 들어가시는 거고요. 이게 지금 위에 있는 상단선까지 오르진 않지만 방향 바꿀 때 과거 데이터를 좀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마지막 위에 어퍼라인에서 방향 바꿀 때 숏 진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 바꾸는 거 진입할 때 조금 용이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걸 해보잖아요. 살아있어요. 이 맨 끝에 있는 선이요. 되게 웃기게 지금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다가 내려갈 때도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다 올라갈 때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안전하게 2번, 3번까지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요. 그래도 이 충분히 나고요.
2%가 나도 2배수 쓰면 4%고요. 3배수 쓰면 6%거든요. 한 타임만 어쩔 때는 상승 타임, 하락 타임 추세를 한 번만 취해도 1% 이상 훨씬 수익이 나요.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1시간 봉인데 우리 차트가 1시간 봉이니까 다른 거 한번 볼까요? 30분 봉이나 아니면 뭐 15분 봉이나 이렇게 보시면요. 자, 여기서부터 제가 만약에 7일선이 꺾이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7일선만 깔아놓은 거예요. 자, 7일선의 방향이 바뀌었는데 처음 방향이 바뀌었을 때 아직 몰라요. 여기 보시면 아직 모르겠어요. 이거 과거만 보니까 미래일 때 아직 모르겠어요. 두 번째 보니까 조금 꺾였어요. 그럼 저는 이때 들어갈게요. 꺾였을 때 7일선이 꺾였을 때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두 번째부터 여기 밑에 꼬리 말고 여기 좀 어머 이렇게 많아. 7.57%예요. 그럼 곱하기 2하면 15%예요. 이렇게 모으기 하시는 거예요. 트레이딩 기술은요, 한 달 만에 완벽해지지 않고요, 2달 만에 완벽해지지 않아요. 다행인 건 내비게이션 같은 우리 프리미엄 차트, 스마트 차트가 있어서 너무 다행인데, 처음부터 구독하시고 돈 벌고 싶고 코인 모으고 싶잖아요. 그러면 요 원리 이용하셔갖고 그냥 켜놓고 7일선의 모양이 바뀔 때 들어가시면 돼요. 이것도 단 횡보 때는 안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제가 이제 풀을 만들었잖아요. 수익 내는 거. 코인 모으기. 이게 비트 모으기예요. 돈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모으고 있어요.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볼린저 밴드랑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보고 숙제처럼 매일 일정 시간을 해요. 어쩔 때는 졸려서 그냥 3%만 하고 잘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아무리 기다려도 별로 안 나서 0.9%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건 복리의 힘이에요. 여기 보시면 0.01개, 0.01개 못하면요 0.001개로 시작하셔도 돼요. 시작하시고 꾸준히 하시잖아요. 그러면 1년이면 131개인데 131개를 아직 저도 못 모아봐갖고 됩니다 못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131개가 되잖아요. 거래소 하나에서 못 써요. 우리 잡아먹으러 오더라고요. 비트코인 열어놓고 거래량 보세요. 한 가격대에 2개 이상 오지 않아요. 전 되게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수가 늘어나면 거래소를 여러 개 쓰셔야 되고요. 뭐 레저에 나노 레저 이런 지갑에 개인 지갑에 넣어놓기도 하셔야 되고 하는데, 여튼 개수 늘리게 하면 이거는 이상적인 숫자이고요. 반 모으셔도 되고요. 하나 모으셔도 돼요. 1년 동안. 하나 모았는데 50억 되고 100억 되면 아이들한테 건물 하나 사주는 거예요. 2명이면 2개 모으시면 돼요. 저는 코인을 잘 모를 때 모으기는 돈을 계속 적금처럼 붓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서 모으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추가로 사서. 근데 우리가 트레이딩을 배우는 건요, 이렇게 복리로 일주일에 20% 안 될 것 같죠? 근데 지금은요 100% 훨씬 넘어요. 변동이 너무 많아요. 롱숏이. 그 중에 2배수를 쓰면 일주일 동안 10% 하시면 되고요. 3배수 쓰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7% 하시면 돼요. 우리 1%는 정말 다 하실 수 있잖아, 사실. 근데 욕심 때문에 그래요. 더 먹으려고 하고 더 많이 하려고 하다가 고배수 쓰시고 대응 안 되셔갖고 잃으시기도 하시고. 저도 실패할 때 있어요. 무조건 100% 승률은 아닌데 모으기 하면요 좀 안전한 게 있어요. 0.9%, 1.2%, 3.5% 이렇게 복리를 모아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개수가 늘어나요. 개수가 늘어나서 금액을 안 보고 싶은데 금액도 자꾸 보긴 해요. 근데 개수 모으면 그 금액의 등락에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내가 오늘 0.0001개를 모았구나. 플러스만 되면 돼요. 처음에 저 되게 적은 금액으로 시작했어요. 45만 원 다 아시겠지만 처음에 숫자가 금액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승률만 보여요. 초록색 금액만 보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0.0001 이렇게 숫자가 보이기 시작하더니 숫자가 보이기 시작한 후부터는요 조금 더 빨라져요. 6개월 모으시면 한 개가 돼요. 한 개 지금 1억 5천이잖아요. 1억 5천 안 주고도 한 개 만들 수 있어요.
조금 실패하고 조금 느려서 2년에 한 개 만들어도 괜찮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젊은 분들은요, 요거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는 이걸 해내실 거라고 생각해요. 일본의 어르신들은 200억, 600억 진짜 버셨대요. 부러워 죽겠어요. 우리도 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131개를 벌었어요. 근데 1억은 훨씬 넘어갔으니까 2억으로 봤을 때 262억이에요. 두 개 모아도 괜찮아요. 이건 이상적인 숫자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한 개 모았는데 50억이 돼요. 처음 시작한 게 0.01비트면 지금 150만 원 정도지만 저는 82만 원대 45만 원으로 시작했잖아요. 이러면 투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모으기의 힘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리플 1000개, 지금 1000개 많이 비싸잖아요. 저 720원대 1000개 시작했거든요. 이게 1000개 지금은 큰 돈일 수 있으니 500개로 하셔도 돼요. 하시면 됩니다. 이거 1% 했잖아요. 500개로 시작했지만 하루에 2번 거래하시면 2%고 3번 거래하시면 3%예요. 그거 한 번 거래할 거 2번, 3번 하시면 모으기 돼요. 애게 10개지만요. 실력이 좀 더 쌓이고 코인이 더 모여지잖아요. 그럼 이 10개의 개수가 하루에 196개도 되고요. 530개도 돼요. 제가 1000개로 개수 드릴 때 알람 이용해서 운도 좋았지만 숫자가 3000개 넘어가니까 아침에 버스 타기 전에 잠깐 거래해도 200개, 300개가 되더라고요. 시드의 힘이 중요하긴 해요. 근데 200개, 300개는 운 좋았을 때고 20개, 30개도 3번 하시면 되고 4번 하시면 돼요. 저도 이번 하락장으로 욕심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자를 느꼈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수를 모아요. 그러면 5,000원은 금방 될 것 같거든요. 52억을 제 52살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벌 수 있을까요? 52억을. 가게를 할까요? 회사를 차릴까요? 저 능력도 없고 자본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만나기 너무 좋아요. 저 추석 때도 140만 원, 아니 명절에 시댁 가서 다 일하고 앉아 있으면서 조금 거래했는데 140 벌었어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시드가 적어요. 근데 이렇게 돈을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을 찍어내는 게 너무 감사해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엄청 차트 잘 보지 않아요. 그냥 우리 프리미엄 차트 없으면 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프리미엄 차트 있고 그간의 경험들이 쌓여서 이제 그런 돈을 벌고 있어요. 모두 끈기를 가지시고 디플레이션 화폐의 가치가 높아지는 시간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숫자들이 진짜 나의 지갑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 2% 한번 해볼게요. 1000개로 2% 하루에 하면 20개예요. 사실 지금 저 몇 개 없지만 20개는 금방 하거든요. 근데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숙제니까. 이거를 매일 복리로 하시는 거예요. 복리로. 그러면 700일이 되면 2년이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이만큼 모으잖아요.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와요. 이런 돈을 우리가 벌 거예요. 제가 이걸 실행하지 못한 걸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달에 1000개로 해서 5배 늘려갖고 김은희 대표님이 이렇게 매달 5배씩 늘렸을 때 6개월이면 1562만 개를 모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3달러 넘었잖아요. 656억. 제가 여기 없을 뻔했죠. 저 656억 벌었으면 갈 것 같아요. 숫자죠. 사실은 이상적인 숫자죠. 근데 가능성이 너무 있어요. 모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기술 안 배우셔도 꾸준히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실행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으기하는 코인들. 모으기하는 코인은요. 2028년, 2030년 돼서 화폐 가치가 막 올라갔는데 내가 모은 코인이 상장 폐지됐어. 그런 건 모으시면 안 되죠. 세계에 5만 개, 6만 개 이상의 코인들이 있대요. 근데 거기서
거래소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코인이 15개 있습니다. 이거는 가치를 따지면 얼만큼 늘어날지 금액이 커질지 모르거든요. 모으기는 이런 코인 하시는 거예요. 저는 리플 비트 모으기 하고 있고요. 솔라나 다음에 할 거예요. 세 번째부터는. 솔라나가 ETF 상장이 된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그냥 좀 안전하고 좋은 거. 저는 돈을 오가는 트레이딩이잖아요. 1등만 좋아해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1등은 무너지기 쉽지 않거든요. 전교 1등도 힘든데 세계 1등이잖아요. 바이낸스. 그래서 저는 거래소를 연동했다고 했을 때 순위를 봤어요. 우리가 연동한 거래소의 순위. 다 탑이에요. 그건 안심하고 써도 되는데 업비트 그리고 바이낸스를 쓰고요. 여기는 15개 코인을 거래합니다. 알트코인은요. 알트장이라고 해서 제가 스택스랑 칠리즈로 몇 번 이익을 봤어요. 근데 이번에 다 안 좋았어요. 알트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더 한번 느낍니다. 아, 메이저 코인을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여기 있는 거 모으시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오우정 이사님 아침 브리핑 제가 캡처해서 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비중 철저 있죠. 메인 종목 홀딩 50%, 매매 20, 30%, 현금 20, 30%. 어떤 분은 현금 보유를 50% 놔둔대요. 그러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거 꼭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코인 거래할 때 1000개로 시작하시는데 1000개 100% 베팅 하시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10%만 하셔서 이 모으기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아까 그 말씀드린 그 볼린저 밴드랑 칠리 이동 평균선을 어떤 분은 이용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어요. 방향 바꿀 때 잘못하면 물리거든요. 아, 그리고 주의할 거는 그거를 숙제처럼 하시는데 그거는 거래를 안 할 때는 다 정리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거는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래도 불안해. 뭘 걸어놔야겠어. 그럴 때는 아까 5번 셀바이 있죠. 거기 바이에 걸어 놓으시는 거고. 볼린저밴드 이용한 모으기는요. 거래를 안 할 때는 다 정리하고 나오시는 겁니다. 주의하실 점이에요. 현금을 제가 만약에 남겨놨으면 이번에 하락장이 왔을 때 다 사들였겠죠.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현금 없어? 현금 없어? 지금 사야 되는데. 근데 저희 신랑도 이제 현물 하거든요. 공부하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제가 몇 개씩 얘기해 줬는데 다 물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현물은 괜찮아요. 뭐. 기다려. 절대 손해보고 팔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초보들은 현물 거래를 먼저 하셔야 돼요. 현물 거래 하시면 떨어질 수 있어요. 가격이. 그렇지만 청산이나 개수가 없어지지 않아요. 심란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현물하시고 모으기 하실 때도요. 롱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 볼린저 밴드 열어놓고 롱만 하셔서 개수 모으기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러 번 연습하셔갖고 내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나는 차트를 볼 때 1시간 봉을 볼 거야. 전문가들은 일봉을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전문가는 주봉도 보시고 월봉을 꼭 보시고 그 얘기는 뭐냐면 차트 계속 보지 않는 거예요. 주봉 보시는 분들은 일봉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보시는 거고 1분봉, 3분봉, 5분봉 보시는 분들은요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 선물 거래는요 사실 5분, 15분 봉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문가도. 왜냐하면 선물 거래는 장타를 하기보다는 단타 위주거든요. 그래서 5분봉, 15분봉을 보시는 분들이 있고 저도 5분봉 볼 때 있어요. 선물 들어갈 때. 볼린저밴드 방향 바꿀 때 5분봉 볼 때 있어요. 근데 기준은 5분봉 보실 거면 5분봉만 보시고 1시간 봉 볼 거면 1시간 봉 보셔야 되고 참고는 하죠. 다른 시간봉들을. 근데 이거 봤다가 저거 봤다가 그러면요 계속 바뀌어요. 기준이. 그럼 절대 모으기 안 돼요. 내가 볼린저밴드를 열어놓고 15분 봉, 30분 봉으로 볼 거면 그게 기준이 되고 방향 바꿀 때 1시간 봉에 자리가 남았는지 볼 때 그리고 다시 30분 봉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모으기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안전하게 정말 손에 적게 계속 모아갈 수 있어요. 정말 시간 날 때 저녁 해놓고 빨래 다 해놓고 시간 날 때 하셔도 되고 새벽에 잠 안 올 때 그때 하셔도 돼요. 아시아장은 오후 5시 이후에 시작돼요. 왜냐면 오후 5시 이후에 다 퇴근하잖아요. 퇴근하고 집에 가서 거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시, 11시 밤 그때는 미국장 그리고 새벽 2시, 3시는 유럽장 언제든지 거래할 수 있어요.
볼린저 밴드는 꼭 다 이용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타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전문가들은 현물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었잖아요. 근데 현물에서 롱만 하셔도 되고요. 전문가들도 사실은 예측이 틀려요. 왜냐하면 이번 4년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고 반감기가 있을 때마다 그 변동하는 게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모르겠네요. 네. 그 이번처럼 변동이 심한 시장이 없어요. 9%님, 김프로님, 5%님이 아침 시황을 읽어줘요. 저는 그게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언제쯤 그런 시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을 읽는 건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차트가 있으니까 참고는 되겠지만 그 시황을 읽으면서 그 시황대로 할 때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가끔 물릴 때도 있어요. 전문가들도 예측이 어려운 시장이에요. 근데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시장이 이렇게 급변할 때도 있구나. 전문가도 예측이 어렵구나. 그렇게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런 변화하는 시장에. 그리고 1년 있고 2년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아, 이때는 이렇게 변동하겠구나. 이런 발표가 있으면 이렇게 되겠구나가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 경험이 쌓이면 그게 다 나의 수익으로 연결이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그리고 저희 시스템이 바뀌었잖아요. 수업이 너무 아주 알차게 잘 돼 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초 강의 10시부터 12시 있고요. 사업 설명 매일 있어요. 1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2시부터 4시까지 실전 강의 있거든요. 아, 우리 김윤아 의원님이 오늘 긴장하시고 바로 이제 김윤아 의원님이 이제 스피치 또 하실 건데 그거 다 이용하세요. 저는 처음에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강의를 들으러 그때 직장 다닐 때였는데 왔어요. 한 개도 모르겠더라고요. 볼린저 밴드가 뭔지 트렌드가 뭔지 뭐 추세선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아무리 좋은 설명을 강의를 들어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 친구가 그 녹화되죠? 그 펜타곤 소속의 정보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에 있는 그 정보원이었는데 평택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만나러 갔는데 그분이 나 돈 벌려면 뭐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코인 공부하니? 그래요. 그래서 야, 나 그리고 사기 같아서 못하겠다. 그리고 하루 이틀 공부해도 되냐 그게? 그랬더니 공부해. 그렇게 하고 연락이 끊겼거든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기억이 되게 머리에 남아있어요. 코인 공부해야겠구나. 걔가 여러 가지 얘기를 그때 되게 많이 해줬어요. 코로나에 관련된 얘기도 해주고. 근데 코인 공부회가 너무 고마운 말로 남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구독했을 때 돈도 못 벌었고 많이 못 배웠거든요. 근데 꼭 배우고 싶었어요. 그 친구 말이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음을 여니까 많은 뉴스들이 들려요. 처음에는 그걸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씩 알게 됐어요. 아, 리플이 소중한 코인이구나. 비트코인은 50억, 100억 갈 거구나가 이제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 확신이 들고 그런 자료들과 뉴스들을 계속 보니까 맞구나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친구에 그런 말이 없고 그랬으면 이 세계에 아예 안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그럼 고마운 친구도 연락이 안 돼요. 제가 다단계 할 때 갔었거든요. 다단계 한다고 하니까 끊더라고요, 연락. 그래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아직도 카톡에 일이 안 없어졌어요. 전화는 안 받고. 근데 고마운 게 있어요.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얘기해 준 게 코인 공부회였어요. 돈 뭘로 벌까? 그랬더니 코인 공부회. 여러분도 코인 공부하시면 다른 미래를 꿈꾸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다음에 코인 모으기 할 때는요, 좀 더 많은 좋은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